자, 이제 10회, 국가직전의 마지막 10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회에서 기분 좋게, 다 맞고, 닭 한 마리 잡고, 아니지. 한 마리 갖고 안 되겠다. 인원이 많으니까. 1인 1닭으로, 예. 그럼 남기면 한 조각당 10,000원씩 벌금 내는 걸로. 그러면 아마 토할 때까지 먹을 거지, 그지? 토하고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10회. 가야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래서 6세기 초에는 고령의 대가에는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기도 하였다. 6세기 초까지. 맞아요. 2번,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세키 토기에 영향을 줬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3번, 6세기 초에 금관가야가 멸망하자 대가야 이인회 왕은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맞아요. 틀려. 왜? 자, 522년. 무슨 동맹이라고요? 결혼동맹. 결혼동맹은 신라의 버풍왕과 대가의 이인회 왕인데 이것은 신라의 배신으로 7년 만에 어때요?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대가이가 어느 쪽에 붙어요? 백제 쪽이 붙잖아. 그랬다가 이제 무슨 전투에서 깨지면서 관산성 전투에서 깨지면서 이제 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532년에 금관가야가 망하죠. 532년에 이 결혼동맹한 건 누구라고요? 이건 대가야고요. 대가야 플러스 신라, 버풍왕이고 532년에 금관가야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라. 정답은 3번이 틀렸고 가야 여러 나라들은 주로 낙동강 하류 및 그 지리인 남강 주변에 위치하여 수상교통을 활발히 이용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국내성에서 평양성을 옮겼다. 몇 년? 427년이죠. 한성에서 웅지로 옮겼다. 언제야? 475년입니다. 이 무렵에 안학궁이 세워졌다. 맞아요? 맞잖아. 임금이 살 궁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야? 안학궁 만들어지죠. 맞아요. 하지만 안학궁이 고구려 최후의 수도는 아니었죠. 평원학 무렵에 어디로 옮긴다고요? 장안성으로 옮겼다고. 장안성의 특징이 뭐야? 평지성과 산성의 이중체제였잖아. 이걸 뭐야? 하나로 묶은 거지. 그지? 그게 장안성의 특징이고. 2번, 가와 나는 왕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자, 수도를 옮기는 건 체제 정비고 왕권 강화가 맞다 그랬어. 근데 예외는 뭐라고요? 강제로 옮김을 당한 거잖아. 외세 때문에. 이거 뭐야? 가는 왕권 강화 맞지만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시기 웅지는 백제는 어때요? 왕권이 약화된 흑역사지. 나 국왕이 해씨 세력에게 암살당한 것을 계기로 천도했다가 아니고 계로왕이 장수왕에게 죽음을 당한 걸 계기로 천도했고 거기에서 이제 옮긴 임금이 문주왕인데 문주왕이 해씨 세력에게 암살당합니다. 해구라고 해씨 세력에게 암살당합니다. 나 수도를 오부 지방을 오방으로 정배했다. 이건 누구의 업적이야? 성왕의 업적이지. 성왕은 무슨 시대 왕이야? 사비 시대 왕이니까. 성왕이 사비를 옮기니까 오부 오방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김유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모두 골라보자. 김춘추가 신라의 왕위를 계승하는데 앞장섰다. 그렇죠? 둘이 뭐야? 천안매부 아니야. 김유신의 둘째 동생,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가 결혼했잖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야? 고타서라고 했고 그 고타서가 죽자 김춘추가 빠기 쳐가지고 고타서가 642년 대하성 전투에서 죽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김춘추가 화가 나서 어디로 갔죠? 고구려 가서 helpme라고 했는데 연결 소문이 어때요? 한강유역 중령 이북에다가 돌려주면 도와주겠다고 그래갔잖아.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뇌물 주고 풀려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여지가 교도간다 당나라로 갔던 거잖아요. 그죠? 비담의 난을 진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세웠다. 맞죠? 이때 뭘 사용했다고 알아야 돼. 이것도 나올 수 있어. 뭘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연. 기억나죠? 그죠? 별똥별이 관군 진영으로 떨어진 거야. 별똥별이 관군 진영으로 떨어졌다. 원래 별똥별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죽는 거라고 하잖아. 이게 얘기했잖아. 선덕여왕이 죽은 다음에 비담이 난을 일으켰는지 진덕여왕 죽기 전에 난을 일으켰는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덕과 진덕, 선덕이 죽고 진덕이 즉위하는 그 사이에 난이 일어난 거죠.
아마 별똥별이 떨어졌을 때 선덕이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지 어떻게 한다고 김유신이가 큰 연에다가 어때요? 밤에 불을 비춰가지고 하늘로 날렸지. 그래서 다시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사기를 높였다. 아주 꼼수에 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꼼수라고 하면 안 되고 심리전이죠.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역을 확보했다. 대가야 정복한 건 누구야? 이사부. 아우. 자.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지증왕 13년은 512년이거든요. 내가 한번 했거든요. 어디라고요? 우산국 복수. 이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면 보셨어요? 일본 놈들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독도를 고유의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는 거야. 고유의 일본 땅은 무슨 말이야? 옛날부터 지네 땅이라는 뜻이야. 그럼 일본 초딩들이 무슨 생각하겠니? 그럼 지금은 독도 누구 땅인가요? 강꼬꾸 아이들이 불법 점령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본 초딩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누가? 아베가.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어때? 대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때요? 이 문제 내야 되지 않을까? 우산국의 부속 독수리. 우산국은 울릉도고 부속 독수리는 뭐까지? 독도까지 우리가 지배했다라고 우리가 우기는 거잖아.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산국 복속, 대가야, 정복까지 한 사람이 나간 거야. 이게 누구야? 이게 이사부야. 그래서 내가 이사부 정말 놀라운 형님이라고. 이때 나이가 20살이었으면 70세고 이때 나이가 30살이었으면 80세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왜냐면 개인이 아니라 우산국 복수할 때 실직주의 뭐야? 군주 자격이었잖아. 그럼 실직주의 군주면 뭐야?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도지사잖아. 도지사. 그러니까 20살짜리가 도지사 하기는 힘들었겠지. 그럼 한 30살쯤 됐다고 보자고. 30살에 도지사 하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럼 30살에 했으면 이게 몇 살이에요? 80세? 정말 대단한 형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시 이사부가 2명이었을까? 자. 대가야 왕족의 혈통이 아니고 대가야가 아니고 무슨 가야? 금관가야지. 정답은 기억, 니은 2번. 4번. 고대문화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삼국 통일 후 김대문은 화랑세기 고승전까지는 맞지. 뭐가 틀렸어? 개원필경 누구? 최치원. 개원필경 말고 뭐 계림 잡전 또 한산기 또 뭐 악본 음악 악본 계림 잡전 한산기 악본 써도 계림 잡전 한산기는 특징이 있지. 신라의 구주 중에서 한주 또는 뭐야? 한산주에 대한 기록이지. 그 다음에 음악 관련된 뭐 악본 요런 거 5개. 그러니까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전부 다 뭐야? 신라 문화를 어떻게 인식했다? 주체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 고려에서는 사기, 한서 등의 역사책과 서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죠. 다 전한, 후한, 한나라 때 역사책이고요. 사전인 옥편, 문학서인 문선을 이해하고 있었다. 정답 2번이고요. 신라에서는 독소섬과 실시로 귀족 수익이 약화되었다. 이건 왕이 목표했지만, 왕권 강화 목표지만 성공 실패. 진골들의 반발로 어때요? 실패했고 학문의 보급에 기여한 것까지만 인정. 통일신라 시기엔 신라나 전역을 다룬 지리지로 항상 신라 전역이 아니라 뭐야? 한주, 한산주 지역의 지리지가 바로 한산기 이주. 정답은 2번. 5번. 미주친 구한 실산 정책을 옳은 것은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이래로 신이 알게 된 모두 신의 마음에 있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한 이래로 신이 알게 된 것은 모두 신의 마음에 새기고 있다. 왜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지가 살았으니까. 이 자체가 927년생이니까. 경주 최씨거든, 최승루. 그래서 태조부터 경종까지 다수당의 업적을 평가한다. 이게 뭐야? 5조 정적표이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지금 뭔가 개혁해야 될 걸 28가지를 올린 게 뭐라고요? 시무 28조잖아. 자, 이거 성종 때잖아. 지방을 5도 양계, 4도 8모, 이거 누가 했어? 현종. 성종 때가 아닌 10도제였어요. 거란의 침략으로 불타없어진 실력을 다시 편찬했다. 현종이 시작해서 덕종 때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전하지 않습니다. 고맙죠?
국자감을 정비하고 천연각, 보문각을 설치했다. 누구라 했어? 예종. 호족들은 무기를 몰수하여 농기구를 제작했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조처죠. 그죠? 예. 이게 누구야? 성종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6번. 6번은 뭘까, 이거? 동행성이야. 1280년에 만들어서 1356년에 정동행성 이문서가 폐위되지. 그럼 1280년은 누구야? 충렬왕 때. 이거 언제야? 공민왕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출장소잖아. 이때 말하는 동쪽은 어디라고요? 1번이지. 세자는 원나라 수도 연경, 북경에 머물다가 귀국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공민왕국 그랬잖아. 충선왕은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 정치를 실시하고 식목도감을 강화하여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했다. 충렬왕과 충선왕은 부자지간이었지만 굉장히 긴장관계였다는 것. 맞아요. 충렬왕은 전민변동감을 설치하여 개혁정치협약, 그치? 전원 열공우라 그랬어. 이인임 등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왕권을 펼쳤다. 누구야? 이인임은 마지막 권문세족으로서 기억나야 되는데 누구야? 우왕 때잖아. 그 이인임을 몰아내기 위해서 누구 세력과? 넘버원 최영 세력과 넘버2 이성재 세력과 그리고 뭐야? 신진사대부가 전부 다 합세해서 이인임을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정답은 4번. 7번. 옳은 거 골라라 그래서 옳은 거. 고려는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경작지 확대한다. 상업과 수공업 체제를 확립한다. 안전된 경기력 확보하고 수출체제 정비한다. 양전사업 실시하고 토지제도 정비하는데. 자, 기업, 농민이 황무지를 개간하며 일정 기간 수장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 여러 수리소도 개축하였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게 정답이야. 니은 봐봐. 고려 후기에는 소에서 죽제품, 명주, 삼배 등 다양한 물품을 만들어 민간에 팔기도 했다. 뭐가 틀렸을까? 소가 틀린 거지. 명심해. 야!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은 언제 고려 후기일까? 전기일까? 전기. 후기는 뭐라고요? 민간수공업과 뭐라고요? 사원수공업이 번성하는 거예요. 고려 후기에는 민간수공업이 번성하는 거예요. 민간, 소가 아니고요. 왜? 망이 망소의 난을 계기로 향부곡소가 점쳐왔대요. 그래, 소멸되는데. 말이 안 되지. 3번. 디귿 조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어 비옥한 정도에 따라 몇 등급? 3등급이잖아. 기억나요? 전품제라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 그랬잖아.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휴경하지 않는 부력전을 상등전으로 하고 1년 농사 짓고 1년을 쉬는 거 이력전은 뭐야? 중등전. 한번 농사 지으면 2년 이상 쉬어야 되는 뭐야? 제역전. 이게 뭐야? 하등전이었잖아. 리을 목종 때의 전시과 제도는 문무관리의 지위와 직역, 인품에 따라 전지와 시지. 인품이 들어갔다는 건 태조 왕건 때 뭐라고요? 역분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던 뭐라고요? 시정전시과지. 시정전시과는 누구라고요? 경종 때입니다. 목종 때는 뭐야? 개정이잖아. 개정 때는 오직 뭐야? 관품만. 정답은 1번. 8번. 가협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앞에 산 것 같은데 누구야? 성종이고요. 성종이고 진관체제는 누구야? 세조지. 국조오래이 악학개본 기억나지? 그 뒤에 뭐야? 동동동 나온다 그러잖아. 동문산, 동국, 동감, 동국, 여지, 승남 그지? 용산 두호파의 독서당 설치 젊은가 휴가해줘 독서 제수를 전념하여 맞고 도첩전을 폐지하여 승려 출가 일체 금지한 것도 맞아. 이건 중복이니까 당연히 맞춰야 돼. 또 틀린 건 아니겠지. 잘했어. 자, 9번 갑니다. 조선시대 관계제도에 대한 설명 바르지 못한 것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지방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상관이다. 당연하죠. 문과자원급제자는 참상관에 제수했다. 기억나죠? 아니 지금 우리가 자원급제반이라니까. 아니 자 갑, 을, 병인데 갑은 뭐야? 7품, 8품, 9품이니까 이거 뭐야? 참하관이 맞아. 근데 갑과 중에서 어때요? 1등, 2등, 3등 있는 거 아니야? 2등, 3등은 7품이 맞는데
요 1등 장원고점만 어떻게 한다고? 몇 품이라고요? 6품을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6품이니까 뭐라고 이건? 참 하야 참 상이야. 참 상관이 맞지.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가지면 관직 앞에 품계가 높은 사람이 품계가 고한데 관직이 어때요? 낮아. 그러면 고비 행. 그렇지. 맞잖아. 고비행. 정삼품 통정급 이상은 당상관이라 하며 이건 맞는데? 모두 대감이라 불렀다. 틀렸어요. 정2품이 넘어가야 대감이에요. 정2품 넘어가야 대감입니다. 자, 1품이 있고 2품이 있는데 이게 정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 2품 이상은 대감이야. 2품 중에 정 2품 이상은 이게 다 대감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요 종 2품 이상은 다 뭐라 부르냐? 이건 전부 다 뭐라 부르냐면 요 이상은 대감이고요. 그러니까 종 2품은 대감이 아니야. 그러면 요 종 2품 이상은 전부 다 뭐라 불러? 이건 재상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재상보다 대감이 더 좁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뭐야? 임금이 뭐라 불러? 상감이라고 그러지. 임금이 상감이잖아. 그러니까 상감, 나 뭐라고요? 대감. 무슨 말이겠죠? 상감, 대감. 그 다음에 이제 종 2품 이상, 2품이 넘어가면 무조건 뭐? 재상이라고 불렀다.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번. 이것도 나왔지. 이게 뭐라고요? 대사원 조준이 이까지만 봐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근년의 토지를 겸병하니 더욱 심해져 간사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일무의 주인이 5명, 6명이 되고 1년의 조세를 받는 횟수가 8, 9차 이릅니다. 이런 어분 전부터 종실, 공실, 불만, 토지, 외역전,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자료 이후에 무슨 법을 하는 거야? 과전법을 하는 거지. 과전법을 공부하여 전제개혁을 단행했다. 맞죠? 전제개혁으로 건물세 역사는 심각한 타격받은 거 맞지? 이성계 반대하는 신하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다. 틀렸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렸어요. 왜 틀렸어? 앞에서 회에서 봤잖아. 직관과 상관 다 준다 그랬잖아. 직상관. 전현직을 다 준다 그랬지. 왜?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을 거니까.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전현직을 다 준다 그랬어요. 직관, 상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과전지급지역은 경계 한정되었고 지급대상은 전현직이잖아. 맞잖아.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주었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틀렸어. 11번 순서 개회약조를 체결하고 세견선 50척, 세사미도 200석. 이게 언제야? 세종 때. 1443. 사량진 외변 1544년이죠. 이후 체결하였으며 외인과의 규정 이별에 대한 벌칙 강화한 게 1547년 뭐야? 정미약조. 지방방어체제가 재승방령으로 전환되었고 비변사가 상설기화되었다. 이게 뭐야? 1555년 을묘외변을 계기로.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둘 다 같은 임금이야. 무슨 임금? 그렇지. 명종. 리을 부산포의 외관을 다시 설치하고 세견선은 20척, 세사미도 100석으로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백두, 기유, 약조. 1609년이야. 그러면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장난해? 너무 쉽잖아. 설마 이걸까? 그리고 딴 거 했지, 소위. 1번 했어요? 잘했어. 오, 훌륭하다. 오픈북 한 건 아니죠? 예. 막 치킨에 눈 멀어서 오픈북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만약 100점 나오면 CCTV 다 돌려볼 겁니다. CCTV 안 되나요? 될 겁니다. 자, 오빠 우리 CCTV 되죠? 예. 된다고 해주세요. 예.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된다고 해주세요. 예. 12번. 다음 교수가 발표된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사설, 사악한 사람들의 주장이 폐단을 바로잡는 길은 더욱더 정학. 무슨 학이야? 정학은 성리학이지. 이때 말하는 사설은 뭐겠어? 사악한 거 서학이야. 정학을 밝히는 길밖에 없다. 연전에 서학서적을 구입해온 이승훈은 어떤 속셈이든지 간에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전형감 이승훈을 예산년으로 귀양 보내고
이외 시골 백성에도 상줄 만한 백성 상주하여 관서가 있어야 하니 묘당에는 소관 관서를 감독하라. 이렇게 교시한 뒤에도 다시 서학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찌 정부가 있다고 하자. 적사학교 언제야? 그렇지, 정조지. 이게 1795년 정조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그랬어? 네 글자니까 두 글자씩 척사학교 이름 바본다 그랬지. 척사는 윷놀이야. 그래서 봐봐, 설날 되면 동네마다 척사대회 뭐 이런 거 나온다니까 윷놀이라는 뜻이고, 이건 뭐라고요? 배척한다. 무엇을? 사악한 학문을 만다. 배척하는 임금님의 말씀, 교제 이런 뜻이잖아. 그 밑에 사악한 학문, 이걸 뭘로 보는 거라고요? 서학. 여러 번 얘기했잖아. 정조는 어떤 주의자였다고요? 성리학자인 게 맞다고, 정조는. 근데 천주교를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주교를 힘을 약화시키려면 무슨 학이 올바로 서면 된다. 성리학이 올바로 서면 된다. 그런데 지금 노론 니네가, 특히 노론 벽파 니네 중에 일부가 청나라에서 유행하는 가벼운 문체인 폐관소품제 이런 걸로 폐관소품제 이런 걸 주로 쓰면서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이 약해지니까 사악한 학문들이 설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조가 1792년에 뭐 한다 그랬어? 문체 반정운동 한다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조라는 걸 외워야 돼. 탕평과, 기록과, 충량과. 탕평과는 다 알겠지 뭐. 탕평책이고. 기록과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충량과는 그 김상은 후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왜? 병자로 돼 끝까지 싸운 집안 있잖아. 걔네들만 대상으로 하는 과거. 특별한 과거죠. 이거 누가 했다고요? 영조. 해동농서 누구야? 서호수. 서호수. 해동농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조 때. 장길산 농민군 봉기 누구야? 숙종.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서울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지도를 제작한 거 영조. 동국 여지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여지도서 동국 여지도 뭐 이런 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조숙이 국학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보은 고금성림에서 방언과 해외 언어 정리했다. 맞아요. 이종희는 동사까지는 맞는데 일본 연구 아니고 뭐야? 고구려 역사를 연구해서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려고 했죠. 이종희의 동사와 유두공의 발해구의 공통점이잖아. 홍유아는 동국 동감 제강에서 왕권강, 홍유아는 남인이거든요. 경나의 홍유아는 뭐 휘찬 여사도 썼고요. 동국 동감 제강 남인이지. 서인은 뭐야? 유계가 쓴 뭐야? 여사 제강이었지. 서인 유계는 여사 제강을 통해서 뭐야? 신권강을 강조하지. 이진흥은 연조 기감에서 향리에 관련된 기록이야. 그들 중에 뛰어난 인물의 전기를 수령할 때 이게 정조 때거든요. 1717년이니까 향리에 관련됐다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정답은 2번. 14번. 이게 뭘까요? 국민의 지혜를 열고 국가의 힘을 기르는 것은 교육과 산업 발달에 달려있다. 교육과 산업 발달은 국가 자강의 방도이다. 자강 나오잖아. 뭐야?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14번. 대한자강회는 몇 년? 1906년에 만들어지고 1907년에 고종퇴위 반대운동 하다가 어때요? 해산당할 때. 이때 일본 놈들이 무슨 법으로 가강회를 해산시키죠? 보안법 위반으로 해산시킨다고. 보안법은 언제 나오지? 1907년. 자, 1907년은 잘 생각해봐. 1907년 1월 달부터 시작된 게 국채보상운동이야, 대구에서. 그래서 1907년 1월 달에 시작되고 서상돈 중심되고 2월 달에 국채보상 기성회가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4월 달에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지. 그 특사가 6월 달에 도착했잖아. 일본이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구실로 7월 달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고종 퇴위시킨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토리 부미하고 이완용사에서 정미칠조약 체결한 거고. 그 정미칠조약이 부록으로 나오는 게 뭐? 신문지법과 보안법이고. 그리고 비밀각서로 군대상까지 약속하잖아. 7월 30일 날 해산령을 내리고 8월 1일 날 해산식을 거행할 때 박승환이라는 분이 자기라면서 정미의병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13도 창의군이 조직되는 거고 1908년 초에 서울 진공작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순서. 자, 대종교 창시는 1909년입니다. 단군교라고 했다가 이제 대중교가 되는 건데 1909년 누구야? 홍암 나찰.
경부철도 개통은 1905년이지. 1904년 12월 27일 날 완공되고 1905년 1월 1일 날 개통됐거든요. 대한매일신보 창간은 1904년 7월 18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외울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대한매일신보는 누가 만든 거야? 베델이라는 사람과 양기탁이 만든 건데 베델이 우리나라에 왜 온다 했어?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러일 전쟁이 1904년이잖아요. 그래서 1904년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채부사운동 1907년이니까 정답은 4번. 15번. 다음 사건, 이후 전개된 의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8월 1일 군대가 해산되었다. 서소문에 있는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 자,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 시위대는 당연히 뭐야? 중앙군이겠지. 자결하자. 시위대 군인들은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병영에서 퇴학한 군인들이 서소문 밖 고지 부근을 거점으로 일본군의 사격을 가한 등 항전하다가 일부는 무기를 지닌 채 지방으로 흩어져서 뭐가 됐을까? 의병됐겠지 당연히. 이게 무슨 의병? 정미의병. 평균 출신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뭐야? 을사병호 의병 누구야? 신돌섭. 최익현이 전라도 태인에서 거비했던 것도 을사병호 의병이 1906년 6월 4일이니까 태인에서. 이분은 이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1907년 정미의병 할 수가 없잖아. 13도 연합의병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다. 당연하고요. 각국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주고 요구한 것도 이것도 중요한 정미의병의 특징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정답 디귿과 리을 2번입니다. 16번. 다음 조약이 체결된 직후 나타난 사실을 옳은 것은. 이거 잘못 읽으면 그냥 통감만 보고 뭐라고 문제를 풀어? 을사늑약이라고 문제 풀면 땡이야. 너 그렇게 풀었지. 그것 때문에 치킨이 날아갔잖아 지금. 이것만 아니었으면 치킨 먹을 수 있는 건데. 야, 지금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잖아. 이미 통감은 있는 거고 그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한국고등관리의 임명과 면직은 통감의 동의로서 일을 해야 할 것. 이게 뭐라고요? 정미칠조약이야. 그래. 을사늑약이 아니라 뭐라고? 정미칠조약이라고. 을사늑약은 통감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됐잖아. 대한제국 외국권 박탈 이게 을사늑약이지 1번 아니라고. 고종강제퇴위. 고종강제퇴위 된 다음에 정미칠조약이라고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정답 3번이고요. 서울에서 국채보상 기성년은 1907년 2월 달입니다. 7년 초입니다. 순서가.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밑줄 친 회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자. 블라블라. 이게 뭐라고요? 앞에서 한 번 했지? 동양척식 주식회사. 농업경영과 이민사업, 그게 뭐야? 척식이 무슨 말을 줄인다 그랬어? 개척해서 이식한다. 이걸 줄인 게 척식이라고 그랬잖아. 뭐가 틀렸어? 총독부가 아니라고. 이건 190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908년 아직 총독부가 없고 뭐라고? 통감부. 정답은 2번. 나석주가 1920년에 동척과 식산은행에 폭탄 던졌죠. 해방 후 미군정 신한공사라금 이 회사에서 넘겨받은 토지를 관리하겠다. 맞죠? 신한공사. 동척이 신한공사가 되는 거 맞아요. 정답 2번. 18번. 이곳 어디야? 옳지 않은 거 골라야지. 딱 보면 몰라? 죄송합니다. 지가 잘못 내놓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발문이 틀렸네요. 그죠? 옳지 않은 거. 말도 안 되네. 보기도 없고. 대표님한테 고쳐달라 그러세요. 예. 18번 봅니다. 미 출신 이곳에서 정제된 민족은 옳지 않은 것은 1903년 공식 이민단 끝이에요. 공식 이민단 어디로 했어? 하와이. 사탕수 농장, 철도 공사장, 사진 신부, 사진 결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인 합성협회, 또 공립협회. 한인 합성협회, 공립협회. 이걸 통합한 게 뭐랬어? 장인한 전명훈 의결을 계기로 통합을 한다 그랬잖아. 그게 뭐야? 국민회로 통합됐다가 더 큰 통합이 돼서 대한인 국민회가 된다 그랬잖아. 기관지는 뭐가 있었다고요? 신한 민보가 있었다고. 이 대한인 국민회를 누가 장악한다고요? 이승만이 장악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안창호는 빠져나와서 뭘 만들어? 흥사단. 박용만은 따로 나와서 대조선 국민군단. 중요하죠. 1번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대한국민의회. 이거는 어디라 했어? 연해주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하와이가 아니잖아.
1913년 안차호는 흥사단 조직한 거 맞고요. 장인한 전명을 의결계 국민회를 결성한 거 맞고요. 박용만이 1909년 네브라스카 한인 소년병 학교를 만들었고 1914년은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해서 독립전쟁을 대비했다. 맞아요. 19번. 밑줄 친 입법기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위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만들자. 미소공동에 속해. 그리고 본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결정. 자, 이거 자체가 뭔지도 알아야 돼. 19번의 사료 이 자체는 뭐예요? 아우, 야. 좌우, 합작, 7원칙. 19번 이 사료는 좌우, 합작, 7원칙이야. 기억나잖아요.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을 절충한 게 좌우 합작 7원칙이고 이게 언제죠? 중요합니다. 1946년 10월 4일이라고. 그럼 1946년 한번 해보자고요.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된다 그랬잖아. 근데 결렬되죠. 왜 결렬됐어요? 참여 단체 문제로 결렬된다 그랬잖아. 소련은 모삼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 사회주의 결만. 미국은 뭐야? 표현의 자유이므로 모든 단체를 다 참여시키자. 민족주의 계열도 참여시키자. 결렬되고 나자 6월달에 이승만이 무슨 발언했다고요? 정읍 발언했다 그랬잖아. 거기에 대한 반발로 뭐야?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는 거잖아. 누구 중심으로? 김규식과 여운형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됐다. 이때 공산당과 한민당 계열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했고 김구의 한독당 계열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성했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조건부 찬성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부 찬성은 사실상 반대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이 입법기구가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입법의원, 의원 선거법을 제정한 거 맞고요. 초대 의장 외워야 돼. 김규식입니다. 우리가 맨날 김구, 이승만만 낼 수 없는 거잖아. 김규식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민족자주연맹 누구야? 김규식.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이야. 관선과 민선 두 종류의 의원이 있었다. 맞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4번 봅시다.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 1, 2, 3번 선지를 가지고 길을 쓰고 해봐야 잘 몰라. 명백하게 틀린 게 나오는 거고. 뭐라고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반, 농, 귀.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전부 다 누가 만든 거라고? 재헌국회. 재헌의회가 만든 거지. 기억나죠? 한 번만 더 할게요. 48년 9월. 49년 6월. 49년 12월. 반민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재헌국회가 만든 3대 법이죠. 이건 재헌국회가 한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밑줄 친 이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 남북 상황. 8차례 예비회담을 거친 끝에 열린 고위급 회담이 5번째로 실시됐을 때 남북 대표가 서명하면서 남북관계 새로운 전개가 마련됐다. 이 합의서에는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양측의 국호와 서명자의 직책을 처음으로 표시하여 상호 인정과 공존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뭘까?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지난번에 됐어요. 12월 전에 석 달 전에 9월 달에 뭐 한다 그랬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요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한다 그랬잖아. 이게 전부 다 누구 정부 때라고요? 노태우 정부 때도. 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991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 다른 말로 나진선봉 무슨 강유역이야? 무슨 쪽에 있어요? 두만강 경제특구죠. 이쪽이.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전환을 가설하기로 했다. 맞습니다. 남북 불가침을 위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를 명시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해주 지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억나요? 이거 언제야? 노무현 대통령 때. 2007년이죠. 줄이면 뭐야? 14선이고 14선언이고 풀네임을 하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선언. 다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선언. 그냥 14선언이라고만 외우면 안 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출제자가 굳이 14선언이라고 안 낼 수도 있잖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렇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풀네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일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0회까지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요. 실전 가서 떨지 말고 실력을 차분히 발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합격하고 나면 국가직 고득점 하고 나면 뭐가 좋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지방직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혹은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제 공부가 안 되기도 하는데 합격할 것 같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왜 들겠습니까? 그죠? 국가직 잘 봐두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요. 지방직 실력 발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